미국이 세러토가 전투에서 승리하자 프랑스는 군인, 군수품 및 보급품을 보내 식민지 주민들을 전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한다. 연합군에 합류해 영국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 복수할 기회를 찾는다. 프렌치 인디언 전쟁에서 패한 프랑스는 파리 조약으로 누벨 프랑스와 인도 영토의 대부분을 잃고 루이지애나마저 스페인에게 양도한 바 있다. 영국에게 루이지애나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프랑스는 동맹 관계인 스페인에게 루이지애나 하량으로 손실보상과 전략 강화를 꾀한다. 스페인에게 루이지애나를 넘김으로써 북미 대륙에서 영국의 세력이 지나치게 강해지는 것을 막는다. 스페인 역시 북미 식민지에서 영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적 목표로 독립전쟁에 참전한다. 네덜란드 공화국 또한 영국의 무역 방해로 미국과의 교역에 압박을 받자 중립 입장에서 참전으로 돌아선다. 독립전쟁이 국제전으로 비화되자 영국은 고립되고 미국은 독립의 가능성을 확신한다. 북부 전선에서 예상만큼 성과를 얻지 못한 영국군이 남부 지역으로 관심을 돌리자 남부 전선은 전쟁의 중요한 격전지로 떠오른다. 영국은 영국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은 남부에서 전쟁을 전개하면 자원을 확보하여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다 판단한다. 특히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는 영국군의 주요 목표가 된다. 영국은 남부 전선에서 미국 반군의 지원을 약화시켜 전쟁을 종결지으려 한다. 영국은 1778년 조지아주 사바나를 점령하고 1780년 8월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찰스턴과 캠든 전투에서 대륙군의 승리를 거둔다. 하지만 10월 킹스 마운틴 전투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자 영국군의 전략은 흔들린다. 영국군의 사기는 1781년 1월 카우펜스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 심각하게 훼손된다. 스페인군이 5월 영국령 서플로리다의 수도 펜사콜라를 포위하자 영국군은 서부 전체를 포기한다. 플로리다는 프렌치 인디언 전쟁에서 스페인이 패배한 이후 영국에 할양된 지역이다. 영국군의 찰스 코널리스 장군은 남부 전역에서 북상하여 버지니아 요크타운에 주둔하며 군사적 요충지를 확보한다. 요크타운에서 군을 재정비하고 보급을 받으며 전쟁을 이어갈 계획이나 미국과 프랑스 연합군의 공격 목표가 된다. 선전포고 후 경제적 자원과 군수 물자만 제공해온 프랑스는 많은 수의 군인을 조지 워싱턴 장군의 대륙군에 합류시킨다. 체사피크만에서 영국 해군을 격퇴한 프랑수아드 그라스 제독의 프랑스 함대는 요크타운으로 가는 해상 보급로를 차단한다. 워싱턴과 로샹보가 이끄는 약 17,000명의 연합군은 요크타운 주위에 참호를 구축한 후 1781년 9월 28일 영국군 압박에 들어간다. 포병을 이용해 요크타운의 영국군 방어선을 지속적으로 공격하자 외부로부터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해 고립된 영국군은 항복한다. 1781년 10월 19일 코널리스의 항복, 문서 제출로 끝난 요크타운 포위전은 미국 독립전쟁의 마지막 전투이다. 요크타운 전투는 미국 독립의 상징적 승리이자 영국 식민지 시대의 종말을 나타낸다. 전쟁을 포기하고 평화 협상을 시작한 영국은 1783년 파리 조약으로 미국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미국은 대서양에서 미시시피강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확보하고 영국은 북미 식민지 대부분에서 물러선다. 1789년 2월 4일 조지 워싱턴은 58세의 초대 대통령에 취임한다. 영국의 세력 약화와 전략적 승리를 얻은 프랑스는 해상 무역과 카리브해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간접적 이익을 얻는다. 하지만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도 물리적 영토를 얻지 못한 프랑스는 전쟁 비용으로 재정 적자가 급격히 증가해 프랑스 혁명의 파고를 만난다. 통령 정부의 제1통령에 오른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스페인을 압박하여 루이지애나를 빼앗는다. 남미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으로 힘이 약해진 스페인은 1821년 영국으로부터 반환받은 플로리다마저 미국에 할양한다. 영국과의 전쟁으로 재정 상태가 어렵자 나폴레옹은 1125만 달러의 헐값에 루이지애나를 팔아치운다. 미국은 제곱킬로미터당 5달러에도 미치지 않는 가격으로 260만 제곱킬로미터의 땅을 차지한다. 루이지애나 영토의 점유권을 확보한 미국은 영토가 2배로 넓어지며 본격적인 서부 개척 시대에 들어선다.